자, 이번 영상은 유형자산 두 번째 시간, 감가상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한 취득 원가의 배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건물을 100원에 구입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자산 100원 잡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혹시 이거 돈 쓴 건데 차변에 비용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결론은 비용이 오긴 옵니다. 오는데 취득했을 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효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좋은 건물 취득한 후에 상품 뭐 더 많이 팔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수익이 발생된 만큼만 비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수익이 한 방에 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겠죠. 건물 같은 유형자산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산일에 보통 결산 1년에 한 번 12월 31일에 하니까 12월 31일이라고 할게요. 자, 12월 31일에 1년 동안 이 건물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의 취득원가 100원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비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내내.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해야 된다는 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취득 원가 중 일부를 비용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감가상각의 3요소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인데 취득원가는 지난 영상에서 학습했고요. 자, 내용연수라는 거는 유형자산의 사용예정 기간입니다. 만약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은 5년 동안 사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후, 즉 사용기간 종료 후에 남아있는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용연수 종료 후에 해당 유형자산의 가치는 1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취득원가 11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원 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건물의 취득시 가치가 110원이고 이거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회사의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를 하겠죠. 그리고 수익을 인식하는 만큼 관련된 비용도 인식해야 하니까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비용으로 전환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비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회사의 건물이 어느 부분이 얼만큼 벌어졌는지 올해 1층이 100만 원 벌어졌는지 아니면 1층과 2층이 200만 원 벌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정액법이랑 정률법 같은 것들인데 자, 우리 지금은 일단 정액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원가 110원 중에서 잔존가치 10원은 내용연수 종료 후에도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감가상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100원만큼의 금액을 비용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거 몇 년 쓴다고 했냐면 아까 전에 내용연수 5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5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20원 나오는데 1년에 20원씩 비용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원으로 비용 처리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이렇게 4번 더 해주면 총 100원의 금액이 비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취득원가에서. 그러면은 10원은 요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잔존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 상각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예를 통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원가가 500만원, 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100만원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취득원가가 500인데 우리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후에도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감가상각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얼마만 감가상각 해줘야 돼요?
400인데 이거 몇 년 쓰니까? 8년 쓰니까 1년에 얼마? 50만원. 자, 이렇게 1년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50만원이라는 거죠.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액 구하는 거 했으니까 이거 회계 처리해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니까 어느 변? 차변에 이렇게 기입을 해주고요. 대변은 일단 건물을 기입해 볼게요. 지금 건물의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건물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해야 되니까 일단 대변에 건물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건물이 이렇게 50만원이 깎여서 450, 최초에 500이었는데 50만원 깎여서 450이 된 건지 아니면은 애초에 450을 주고 샀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건물을 직접 기입해서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건물의 최초 취득원가는 500만원이고요. 지금 50만원만큼 감가상각 해가지고 이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가 됐다? 450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산을 차감시키는, 이게 지금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이런 식으로 자산을 차감시키는 평가 계정이 한 개 더 있었죠. 대손충당금이 있었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걸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금액. 그래서 장부금액이 450만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을 했죠.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통해서 장부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건물 써가지고 감소시켰던 거는 직접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꼭 설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정률법이라는 거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많지만 일단 정액법, 정률법 두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률법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서 매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정액법은 매기 금액이 일정해서 처음에 한번 계산하면은 그 금액 그대로 내용률 종료 시점까지 회계 처리해주면 되는데 정률법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매기 감소할 거니까 감가상각비의 금액도 바뀌겠죠. 그래서 정액법보다는 조금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예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원가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만원, 상각률 30%. 일단 이 상각률이라는 거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고려해서 계산되는 건데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문제에서 항상 줄 겁니다. 항상 주고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뭐 30%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는 계산하는 과정만 기억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장부금액 곱하기 상각률이었으니까 최초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비부터 구할 건데 최초에 취득한 연도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가 되겠죠. 취득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X1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장부금액 100만원, 취득원가 100만원에다가 상각률 30% 곱하니까 30만원. 이게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정률법에서 상각률에 잔존가치가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금액에다가 잔존가치를 빼서 상각률은 곱하지 않으니까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잔존가치는 생각하지 말고 장부금액에다가 상각률 곱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회계 처리하면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3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 되겠죠? 자, 그러면은 X1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나서 장부금액은 최초의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이 30만원만큼 어떻게 될까요? 차감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는 이렇게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뺀 70만원에서 30%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21만원 나오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고 났을 때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0만원에서 30만원 빠지고 21만원 빠진 49만원이 돼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100만원에서 51만원 차감한 49만원에 30%를 곱한 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이게 정률법이니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간다.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 좀 어려웠죠? 요거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감가상각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감가상각의 3요소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라고 했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정액법이라든가 정률법이라고 했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내용연수 기간 동안 나누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매액이 동일하다고 했고요. 정률법은 장부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건데 이 장부금액은 최초 취득한 연도에는 취득원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시킨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겠죠. 참고로 정률법으로 구할 때는 잔존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처리는 무조건 간접법, 뭐가 설정이 되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설정이 되게 회계처리 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입니다. 일단 토지는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막 짓고 있는 건데, 이제 막 짓고 있는 거라면 점점 가치가 증가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감가상각해버리면 가치가 감소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